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9주차 가장 마지막 수업에 대한 복습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딱 진행을 합니다. 그거 진행하고 나면 우리 9주차의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빈칸 채우기 정리를 할 거고요. 그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파이널로 드리는 문제들 있었죠.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만 더 하면 이 기출 복습 스터디 다 마무리되니까 끝까지 잘 완료해 주시고요. 완료해서 이 복습 스터디의 흔적들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참여해 주세요. 4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이죠. 대립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의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되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립형은 없습니다. 라이트는 아시겠지만 포괄, 아니면 중첩, 아니면 분리, 혹은 대등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의 형태로 설명하죠. 대립형은 엘콕의 모형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대립형은 죄송해요. 나이스란 학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라이트의 모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라이트의 대등권이요. 코디네이트 모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는 분리가 된 게 확실하지만 주와 지방은 포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51번. 로즈는 아시겠지만 중첩형의 형태, 라이트가 이야기했었던 상호 의존적인 모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다. 중앙정부의 자원이 법적, 재정적 자원이라면 지방정부의 자원이 정보나 조직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로즈는 앞뒤를 바꾸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피터슨의 저서 도시한계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의 지방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개발 정책을 주로 추구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엘콕이 제시한 모형에 대한 얘기하면서 대리인 얘기하죠. 엘콕 모형은 동반자형, 그 다음 대리인형, 그 다음 절충형, 이렇게 세 가지의 모형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라이트의 모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형태, 바로 대리인이죠. 이게 일종의 포괄 권위형 같은 느낌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54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위법성에 대한 견제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도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감사만 가능합니다. 자, 5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라고 인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치사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시도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근데 맞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 부당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56번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게 할 수 있다죠.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관여하는 건 불가하고요.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한 끗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56번 X가 됩니다. 자, 57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만약에 상급 기관의 장이 직무 이행 명령을 했습니다. 직무 이행 명령을 했는데 기간 내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틀렸죠? 자, 58번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중앙행정기구 중에 청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도 청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붙기 때문에 제가 요거 무슨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능하면 예시들은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당연히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구분이 되죠. 자치권이 없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보통 전문 분야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지만
지방과 중앙의 서로 간의 행정기관 중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특별기관, 지방행정기관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중앙정부의 기관이니까 국가의 통일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기관이 되죠. 61번 X고요. 6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관할 범위가 넓으면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은 제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관할 범위가 넘다는 건 하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선 접근성이 떨어진다. 요걸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간의 처리를 할 때,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서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쳐서 부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래 분쟁에 대한 해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이런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권한과 관련된 갈등이 일단 발생을 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간다고 했는데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번 맞는 선지고요. 자, 65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죠. 자, 이들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닐 수 없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자, 66번입니다.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적극적인 협력은 아시겠지만 광역행정을 위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협력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요. 적극적인 협력이 광역행정을 위해서 지방자체들끼리 무언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방식이다. 이거는 소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16번 X예요. 자, 67번입니다. 광역행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 위해 요 장들이 만드는 게 제가 협의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기초단위에서는 광역의 승인을 얻어. 광역단위에선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밟으면 설립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9번까지 우리 챕터 3, 국가와 지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지방 재정에 대한 얘기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